우리 이런 거 봤으니까 아마 저는 일본의 영화에서 좀 많이 봤었는데 옆에 성곽에 이런 거를 놓거든요. 정각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높고 이런 게 고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 예, 여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놨고 아까 이제 불이라고 그랬죠. 모든 기와나 고구려 지금 무덤 안에 있는 벽화에 보면 전부 불의 형상, 태양, 불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토속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언어에 나오더라고요. 일월 성신.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이게 일월 성신이?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일월 성신이라고. 우리 보면은 일월 성신 깨집니다. 계속 우리 할머니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 일월 성신 깨집니다. 이게 토속신앙의 대상 일월 성신인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 옛날로 더 아주 옛날이 아니라도 우리가 한 50년 전만 가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밤 불 꺼면 어때요? 밤에는 무수하게 빛나는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다 봤습니다. 지금 하늘은 안 보입니다, 이거. 근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은하수가 쫙 있고 수많은 별. 그럼 고대인들은 이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낮에는 큰 태양이 뜹니다. 밤에만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일월 성신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로 갑니다. 2000년 전 고구려인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 아까 그 고구려 그 음사 나오면서 별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나왔죠. 조상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속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디예요? 우리는 칠성줄 얘기 많이 하죠. 북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 월, 달. 그래서 이제 토속 신앙이라고 했지만 저는 토속 문화라고 하고 싶어요. 토속 문화. 그리고 이 과거의 천문.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특히 이 별은요.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샤머니즘 쪽에 볼 때. 첫 번째 하나는 북극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금성입니다. 그 의미는 설명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천체의 하늘을 보면은 옛날에 많은 관찰을 했겠죠.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어때요? 지구가 돌면서 자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전축이 있는 그쪽에 북극성이니까 북극성이 안 움직이고 나머지 별은 다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 고대 사람도 그 북극성에 하늘에 임금이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북극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특히 우리 민족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뜨는 달, 어머니처럼 느꼈고 태양, 아버지라는 그런 부분의 공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이 기둥은 뭘로 상징하냐?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이고 가운데 북극성. 그래서 지상의 북극성은 누굴까요? 임금, 왕입니다. 그래서 죽을서 무덤은 반드시 기둥, 태양과 달과 별로. 왜? 죽으면 북극성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태양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임금이 앉는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될 때? 북성에는 이 임금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도가 보이시나요? 이게 과거의 문화가 분명히 전술이 됐는데 서양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유대교 저기예요. 여기 가운데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거지만 이 기둥이 고대의 태양과 달. 왜 이게 기둥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아주 옛날 성당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수가 됐다고 하고요. 이건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불탔지만 이것도 왜 이게 성당이 이 이후로 나오는 그 교회들은 다 첨탑이 하나인데 옛날 거일수록 성 니콜라스 성당 터키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대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살짝 더 태양을 상징하니까 살짝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샤머니즘에서 전수. 그럼 불교도 있냐?
우리 경주 불국사 가면은 탑을 2개를 해놓잖아요. 가운데 대웅전 놓고 부처님이 계신 데와 양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 문화를 약간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차용한 게 아닐까. 여기는 미륵사, 이게 지금 석탑 하나만 남아있는데 지금 가상을 만들고 목탑이 하나 있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형성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건 어디죠? 이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왜 선돌이 2개가 서 있는지. 옥정동에 분명히 하나는 태양을 상징하는 걸 거고요, 하나는 달을 상징할 겁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 별이 있어야죠. 그럼 어떤 별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파볼까요, 거기? 뭐가 나오는지. 자, 지금 보면은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달과 금성이 중요합니다. 금성이 왜 중요하다 그러면 사마니즘에서 나오는 금성은요, 항상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이 뭡니까? 반짝이는 별. 샛별. 샛별이죠. 예, 개박바라기 샛별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의 왕인 태양이 뜨기 전에 뜨는 별을 아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거를 지상으로 하게 되면은 왕은 금성이라고 했거나 하늘의 그 부분으로 샤머니즘으로 인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은 달과 금성 쭉 가다가 알타이 민족들이 이상하게 국기를 여기서부터 태양을 써요. 그리고 일본이 또 태양이죠. 물론 한국만 빼요. 일본서부터 쭉.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희한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이슬람의 상징이야 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꼭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거기 있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리비아, 샤라만 빼고는 전부 아랍인들이 하는, 믿고 있는 쪽에 국기는 왜 초승달과 별이 없죠? 어찌됐든 분명히 그거는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라 투르크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자기들의 심볼 상징을 차용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랍을 상징하는 국기의 색깔은 단색, 붉은색, 녹색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화수를 좀 할게요. 정한수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화수입니다. 우물정, 무슨 화에서 이제 바란다 해가지고 이거 많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이거 했었죠. 이 정화수 왜 떠서 이걸 누구한테 비나요? 이걸 어디 언제 떠서? 예? 한 사람만 크게. 예, 그러니까 이 정화수를 비는 대상이 뭔가라고 봤더니 물론 하늘에 빌지만 이 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북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의 신인데 북극성. 그래서 보통 정화수 빌 때 새벽인가 밤 한참 북극성이 제일 위에 있을 때 있는데, 왜냐면 이 정자가 이 우물을 상징하는데 옛날 우물이 이렇게 생겼죠? 동그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정자로 쓰는데 이게 하늘로 치면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호우총에 있는 신라 호우총에 있는 강해토 대왕의 호우총에 보면은 샤 표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냐 이거 아직 해석을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백두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이게 해석을 딱 아까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북극성이네, 고구려의 상징이 북극성이네. 왜냐하면 기하에서 샤 표시 되게 많이 나와요, 고구려 유물 중에서. 그래서 이게 고구려의 상징이 참적으로 있지만 이게 또한 북극성이, 그리고 십자가 있는데 십자도 북극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에도 있냐 없냐? 형상을 보면 있어요.
제사상에 우리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 사과 올려놓고 배 얹어놨잖아요. 사과 형상을 보면 뭐 닮았습니까? 해. 배는 좀 하얘니까 다리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 둘을 놓고 신의를 어디죠? 북극성을 대상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가 많은 종교가 들어왔지만은 자꾸 뭔가 새롭게 접목이 돼서 하고 왜 오가를 여기다 놨을까라고 하면 이게 저는 그냥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오행성의 모카토금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를 담아서 우린 죽어서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놓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결과를 보면서 원인과 이런 걸 보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기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모든 게 일맥상통하네. 우린 천선이라고 했었고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형상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우리는 하늘 보세요. 3원 28수 이거 아시죠? 천상 연차 분야제도 최근에 천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나오죠. 우리는 이거 원래는 고구려 때 있었다 그랬죠. 고구려 때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장영시대 해가지고 이게 뭐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은하수죠. 은하수의 북극성에 있는 지역의 이 별을 자미원이라고 해서 우리 뭐예요? 제자 자미원에서 하늘의 왕이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서 이쪽을 하고 태미원, 천시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 자미원 그래서 우리 옛날에 풍수할 때 자미궁을 찾아라 막 이런 부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 예전에 드라마도 나왔고 자미궁이 왜냐면은 하늘의 왕이 사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상의 왕도 바로 자미궁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풍수라는 게 단순히 지상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천체를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미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나라 임금이 거처하는 북극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여겼다. 바로 자미궁이라는 궁궐이다. 그 궁궐의 담을 자미원이라 불렀다. 자미원은 임금과 왕비 그리고 태자와 후궁 등 가족들이 사는 곳이며 하늘을 다스리기 위한 신하와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듯이 모두 170여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별들이 북극성 주위에 포진되어 있고 북극성은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항성, 꼼짝없이 보는 데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이제 세차운동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건 보입니다. 하늘나라 인구사는 자미궁 중심으로 생각했고 바로 이 자미원을 중심으로 태미원, 천시원 계절에 따라 하늘로는 28수로 다스린다고 여겼다. 태미원은 오늘의 정부에 해당하고 삼태성, 혼원, 자원정 등등등 있고 천시원은 천시에서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도성에서 하늘의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서울 한양을 자미궁 찾는다고 고려 때 한참에는 이성계가 찾았죠. 은하수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은하수의 자미궁 위치 볼까요? 은하수의 자미원 위치에 서울 한양 도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리학의 저희 이거 유교 유합인데 왜 하늘에 이런 부분을 넣었을까요? 그러면 조선시대만 그랬나? 고구려시대 이 압록강 편에 여기도 은하수가 지나가는 자미원에다가 놨죠. 그러면은 여기만 그랬냐? 평양성 한번 보실래? 평양성에 안학궁이 있고 은하수가 흐르는 그 자리에 궁궐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수라는 것도 바로 하늘 그대로를 지상에 담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게 있죠? 인내천이 있죠? 다랑과 하늘과 지상은 동일하다. 자연주의적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게 방어에 유리하고 군사학적으로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상들이 생각보다 지금처럼 무슨 하늘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을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꼭 초승달을 닮았어요. 희한하게. 근데 보면은 우리 신라 옛날 수도 이름을 후기로 갔을 때 뭐라고 그랬었죠? 금성. 예, 금성. 그래서 얘네들이 이래서 금성이라고 그랬나? 왜냐면 왕들이 사는 것도 금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구려서는 뭐죠? 졸본. 근데 그 졸본도 금성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 제가 좀 사례를 드릴게요. 키르기스탄에 여기 옛날 수도에 보면 촐포나타라고 있어요. 촐포나타. 초성달을 닮았어요. 키르기스탄. 우리나라에 비하면 크고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신장 위구르, 카자흐스탄 있고 여기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고 유명한 호수예요. 여기 옛날 고대 도시에 졸버나타라고 있습니다. 샛별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첫 모든 투르크인들의 대통령들이 첫 모임을 여기서 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여기다가 했지? 그리고 이해찬은 아제르바이잔에 바쿠에서 했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는 터키에서 앙카라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리프 평야에서 태양, 모든 북극기, 달, 별을 다 집어넣었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별, 달, 태양. 그래서 이런 손신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투르크 민족들,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지상의 무덤도 우리 이거 신라 무덤 다 아시죠? 다 가보셨죠? 이거 막 크기도 제각각이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뭐 왕들이니까 뭐 이렇게 했나보다 했는데 이거 최근에 이거는 어디 우리나라 다큐에서 나왔습니다. 별자리래요. 반월성이 있는 자리가 부감이라고 하고 천전이라고 하는 방월성 앞에 별자리를 그대로 놓고 이거 지금 그 케비스가 있는 그 기록 자료입니다. 첨성대가 중앙이 돼서 3월 28개 선을 28수로 우리 죽어서 어떻게 지상의 왕은 별로 가야죠. 근데 왕의 무덤도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엄청 저는 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천문을 아예 진짜 그냥 달고 살았구나. 모든 의식주에 살던 죽음까지도. 이게 근데 아이러니하게 누가 발견했냐면 일본의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이게 옛날에 발견을 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이 왕의 모든 부분을 따라서 보니까 왜 크기가 다르냐. 우리나라만의 이 천문은 별의 크기, 밝기에 따라서 그거를 다 놨다 그러거든요. 엄청 앞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했더니 별자리라고 그랬고 이게 바로 미추왕릉 자리가 제자라서 하원천시와 그대로 별자리. 이거는 KBS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저는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지. 안압지는 조선시대 때 이런 부분이고 원래 월지 이걸 막 파서 발굴하다 보니까 월지라는 문태가 나서 월지도 뭐냐면 섬이 왜 이거 뭐 여러 개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세 개를 놨을까 크기에 따라 이게 이거랍니다. 별에 있는 그 자리에 맞춰서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 조상들이 이 별 하나 땅에다가 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럼 한양 도성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이거는 시베리아 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나온 아주 안각화 같은 데 나온 해, 달, 북극성 요 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만자, 원래 만자의 기록 그것도 샤머니즘 표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불교에서 차용을 하고 저기 이상한 놈은 또 반대로 그어가지고 스와스티카라고 하는 예. 원래 북극성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분모가 보이죠. 그 시대의 문화와 이런 걸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규에 여기 토백이신 분들도 있고 과연 이게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말해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일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요 중앙에 뭐가 있나 한번 땅을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자리 그대로 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죠. 제가 그래서 쭉 그걸 이어갔습니다. 직각으로.
쭉이었더니 어디로 가냐 했더니 여기 뭔지 아시죠? 해암사. 해암사에 예전에 누가 있었죠? 네, 이성계가 있었죠. 여기 왕사라 그래서 왕의 사찰이라고. 맞네요, 그럼. 해와 달과 별 있어야죠, 당연히. 예. 시대가 예? 조성된 시대가 다른데. 네? 조성된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조성대 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지역은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가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좀 완전히 이상한 얘기로 가지만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ACT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거 예전에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317조라는 어마한 걸로 해서 이 인천공항 밑에다가 이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프로젝트.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알게 됐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 양주 사람이 아닙니다.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피라미드도 있고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물론 이게 다 무산돼서 지금은 안 하는데 이거를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유심히 해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천문학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쭉 보고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쭉 이거를 이어봤어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쭉 땄더니 지금 우리 양주 여기 지나서 해암사로 딱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전부 천문 응용을 해가지고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로 가면은 이제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은 예, 이상한 걸로 역사를 해야 되니까 왜 이쪽을 향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는데 여기 지형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아시죠? 초승달이에요. 네. 마치 이렇게 손으로 쌓은 것처럼 초승달이고 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가 금성자리 같아요.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도 천보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쭉 올면 칠봉. 칠봉은 뭐예요? 북북칠성을 얘기하죠. 지상에 뭔가 여기에 조상들이 여기에 뭔가를 했었고 이성계도 아무나 가진 않아요. 왕 옛날서부터. 분명히 왕 옆에는 무속 이런 쪽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거 5년, 6년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아무한테도 사실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아주 몇 명 빼고는. 저는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한 10몇 년 됐는데 이거 보면서 왜 초승달 지역이 여기에 있고 제가 양주 자이 여기 이제 사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인천 살다가.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천보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거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 초승달에 이 부분에 있고 이게 뭘까 궁금합니다. 저도 여기가 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약간 좀 더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유튜브에 가면은 이거 서양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신성한 지역의 사인타 정렬이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이 일직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4,000년, 5,000년 전의 유적지들이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만한 것들 여기 보면은 마야 문명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그리고 나스카 라인, 마추픽추, 쿠스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타라의 눈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 전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사인 곡선을 그는 것 같은데 전부 어디까지? 이스타성까지 앙코르와트를 지나서 그래서 지구가 일직선에 이 모든 문명이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여기 뭐 인더스 문명이 모헨자도로 그다음에 그 슈메르 문명인 이쪽에 우루 지역 이게 전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라인을 그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쭉 봤는데 어떤 라인을 요 사인 곡선으로 쭉 건데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무슨 중요한 지역인가? 라는 생각만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전부 저는 그랬죠. 아까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초승달 지역의 모형이면서 왕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여기를 길이길이 후손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역사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생각을 꿈을 꿨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의 이제 이런 천문화. 분명히 아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이 모든 별자리 운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계산하려면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알고 있어야지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런 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강술래는 우리만 하는 줄 아시죠? 여기는 사하공하고 야쿠티아 사람인데 이건 기네스북에 나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걸 보죠. 이게 뭐냐면 북극성을 가지고 저는 강강술래가 달을 보고 도는 것도 있지만 북극성을 바라고 뱅글뱅글 도는 우리 고유의 신앙과 문화가 아닐까. 사하공학 사람들은 이것도 해요. 우스와이라고 해요. 알죠? 이거는 이제 그쪽에 북방 지역의 이제 이 탱그리즘, 샤머니즘에 대한 상징인데 이건 좀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책을 보고 연구하는 입장이라서 간단한 일부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이걸 보면서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 이 두 기업이 대개적인 기업이 됐어요. 하나는 LG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 LG 전에 뭐였죠? 금성이었죠. 네, 금성. 삼성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별 3개 있는 거. 북극성이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는 기업이 2개 다 별과 북극성과 금성인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왜 그 많은 상호 중에서 물론 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작용을 하나? 이런 부분.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뭔가 있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구려로 돌아갈게요. 갑자기 좀 약간 4차원을 달렸습니다. 근데 그게 고구려 문화만 아니라 모든 북방의 문화이면서요. 고조선을 잇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구려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제국인가요? 고구려는 한 번도 제국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북방이나 알타민족은 제국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잘 안 맞아요. 고구려의 구성은 지금 보면은 중국 사서의 미서에 동이전 고구려전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절노부, 계노부, 간노부, 순노부, 소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놈들이죠? 여기에다 노자, 안 좋은 한자를 집어넣어요. 중국 애들 기록은 하여간 우리나라 이쪽에 굉장히 안 좋게 써놓죠. 근데 이제 한국 사학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항부가 있고, 관나부, 한나부, 비료나부, 연나부라고 하고, 북쪽, 남쪽, 이걸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나부 쪽에서는 계속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옛날에 100년, 50년 전만 해도 집성청, 시족 집성천들이 있었죠. 옛날에 더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르부, 특히 원래는 이쪽에서 이 왕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언제부터? 태조왕 때부터, 6대왕 태조왕 때부터 이제 계르부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했었고, 나머지는 전부 그게 이제 배출하고 연맹체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연방국가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항상 보면서 관나부를 보면서 이게 남쪽인데 터키에서 남쪽이 뭐죠? 균에이 관나부.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 이 앞에도 보면 간나부. 이거 뭐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신도 우리 보면 아시죠? 백호, 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동양의 사상 다들 아실 겁니다. 중앙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덤에도 그런 식으로 두고 왔고요. 그래서 오부작 수장인 이제 보면은 손오부에서 갔다가 게르부로 와서 고시가 세습을 하면서 뭐만 담당했냐? 무역, 외교, 전쟁 쪽에 하고 나머지는 다 부족 자치권을 줬어요. 그리고 귀족의 대표를 대대로라고 그래가지고 막리지. 그래서 나중에는 연씨가 세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출을 해서 하백제도처럼
연사암 제도가 제가 제도 고구려는 이제 화백 제도와 같은 이름 없냐면 제가 제도라 그래서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수장을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입헌군주제 같은 약간 헌법 이게 신하와